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제224회 울산광역시의 임시회 기간 중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건강국 소관 조례안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특별회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후 개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건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48호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희웅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욱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948호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공보건의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시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공공보건의료 이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9조에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6조에서는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지방의료원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 및 제19조에서는 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비탄 자세한 사항은 배부되어 있는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우리 시는 대규모 산단에 위치해 있고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시에서 지역 특성과 필요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요 사항들을 심의하여 울산시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보호와 정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건강국장 김상육입니다. 예, 먼저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서희웅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계부서 공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정남 시민건강과장입니다. 예, 서희웅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48호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본 조례안은 울산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효과적인 공공보건의료 지원 및 지역의 의료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보건의료의 시행계획 수립, 공공보건의료 이용 실태조사,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 지방의료원의 설립,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필요성, 울산의료원 시민 열망 증가 등 여러 제반 사항을 감안할 때 공공보건의료의 활성화 및 제도적 지원 근거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근거백교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대비 등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의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나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방법이 상위법과 상이하므로 심사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서희웅 의원님과 시민건강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윤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저희가 겪고 있는데요. 상황에 비추어봐서 매우 시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례를 준비해 주신 서희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용 중에 자꾸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수정 발의가 필요한 걸로 보이고요. 어쨌든 울산에 지금 현재 공공의료원이 없는 상태에서 공공의료원을 만들어가는 이제 첫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준비해 주신 서희영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윤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윤호 부위원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윤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48호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은 2021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에서 입법 예고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방법과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조례의 원만한 시행을 위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가 필요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6조 제4항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로 본 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장윤호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토론 전에 수정안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입법 예고된 게 100% 원안대로 입법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가장 큰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께서 수정안 발의해 주신 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48호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 지침 준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에도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 전후 악수는 주먹 인사 등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17호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민영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장 신민영입니다.
우리시 상수도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상수도 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홍건 경영부장입니다. 한성환 급수부장입니다. 오세국 시설관리부장입니다. 홍순삼 해야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호교 천상정수사업소장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경 예산 세입 총액은 기정 예산 1,500억 3,900만 원보다 67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567억 5천만 원입니다. 세입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회화개통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도시공사 공동구간 사업비 부담금 37억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급 배수공사 수익 20억 원, 특별교부세 세입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입과 동일하게 세출 예산도 67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567억 5천만 원입니다. 세출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세입 세출 증감에 따른 예비비 1억 3,5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31억 1,100만 원, 회화정수장 관리동 내진 보강공사 5억 원, 울주군지역 급수 신청 증가에 따른 신설공사비 20억 원, 범서업 중리 지지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 주요 신규 사업, 주요 증감 사업은 검토보고서 35에서 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경입니다. 급수부소관,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37억 1,100만 원 정액 사유, 울주사업수소관, 신규 급수공사 등 신설공사비 20억 정액 사유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사업특별회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서 장윤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작년에 취약계층 포함해서 건물 내에 관로, 수도 관로 내부를 청소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진행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수혜를 입었던 분들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그 사업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또 오마이스라는 태풍이 지나가면서 또 우리 방구대 안카카가 또 물에 또 잠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부서가 같이 또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 부서 쪽에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는 상수도 사업본부가 그래도 관련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한 심정에서 이게 늘 반복되는 이 부분이 그렇게 힘드나, 우리가 지금 우주로 가고 10,000m 밑에 있는 심해로 내려가는 세상인데 저거를 하나 아직 20년 동안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게 이게 의지의 부족이 아닌가, 다 이제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각자의 영역이 있어서 서로 힘을 합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는 좀 우려가 들어서 그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도 관련된 부분에서 노력을 다 하셨겠지만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항상 이게 보면 우리 수돗물 공급원 쪽으로 많은 쓰레기 이런 부유물질이 많이 흘러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 그 회화강이나 우리 그 상수원 쪽에 지금 올해는 한 얼마 정도 이렇게 쓰레기가 지금 흘러 들어와 있습니까? 개괄적인 것만 평소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어떤 예, 이번 태풍으로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한 50톤 아직 이제 수거를 지금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수위가 너무 높아가지고 어제도 또 비가 와가지고 또 원류되고 있어서 수위가 조금 내려가면 저희들이 또 그 용역을 해서 제거를 할 건데 한 50톤에서 100톤 정도 안 되겠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유물질 중에 여러 가지가 섞여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이런 폭우나 태풍을 틈타서 좀 비양심적인 어떤 행위들이 왕왕 있어 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시고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이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현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정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손정학 의원입니다. 예산서 상수 사특별 세입 세출 예산서 있죠. 3페이지란 페이지 봐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 이해가 잘 봐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원래 요금 조정했습니까? 요금 조정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죠. 예. 그런데 요금 조정 계획에 보니까네, 예? 요금 조정 계획 전년보다 가정용은 그 톤당 단가가 그죠? 네. 작년보다는 1원이 더 올랐고 올리는 계획이고 맞습니까? 작년도가 작년보다 10원이 더 올랐죠. 10원이 더 내려간 걸로 되어 있네요. 자, 687원인데, 예? 가정용. 예. 예, 1원 더 올랐습니다. 예. 1원을 더 올린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용은, 그죠? 1200원에서 1169원, 요거는 요금을 낮춘다는 뜻입니다. 그죠? 예. 그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대중탕도, 그죠? 1029원에서 973원으로 요금을 낮춘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가 전체당 이게 자연적으로 이긴데? 자, 그죠? 부분은 의원님 요금 조정은 저희들이 올해는 21년도 요금 조정이 안 됩니다. 이거 부분은 생산량에다가 그 징수액을 이렇게 그렇게 나눠서 그런 부분이지 인위적으로 조정해서 그런 부분은 아닌 걸로, 그리고 유수율이라든지 이런 게 감안돼서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의회에 보고하려고 만드는 이 서류에 요금 조정 계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자꾸 오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해가 있을 리가 있나? 네. 아니, 자, 한번 봅시다. 산출 내역을 밑에다 달아서 해야 되는데 예? 산출 내역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아니, 산출 내역이 안에 보시면, 네. 그리고 업종별 처음 다 세 개 업종을 다 평균해 보니까 824원, 전년보다 10원을 낮춘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런데 요금은 사용량은 늘어납니다. 이래 되면 늘어났어요. 맞습니까? 예, 양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되면서 목욕탕 쪽에 가는 대중탕에 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들고 가정에서 사용되는 사용량이 또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여기에 다 반영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네. 자, 저도 그럼 좀 곳곳에 설명이 이해가 됐다 합시다. 자, 넘겨가면 예산 총칙에 보면 예산 총칙에 보면 우리가 순이익도 없고 순손실도 없다고 나와 있어요. 맞죠? 그러면 지금 상수도 회계는 이익도 없고 손실도 없고 지금 바란스라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이꼴 그죠? 맞습니다. 예. 그죠? 예, 균형 예산 특별회계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정확하게 하겠어요. 예. 해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수지 계산됩니까? 수지가 여기도 요금도 수입액도 줄어들고 하는데 어째서 이렇게 됩니까? 세출 규모는 늘어났는데 전부 다 지금. 세출 규모도 늘어나고 다 늘어나는데 어째서 이게 순이익도 없고 손실도 없다고 해서. 그동안 해마다 수익이 손실이 몇 년간 계속 봐왔는데 원래 2021년도는 손실도 없다는 이야기죠. 네,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가지고 질문 드렸는데 지금 아니 지금 저기 안 됩니까? 안 되면 정리를 좀 다시 해가지고. 요번 의원님 그 재무제표를 들고 와서 별도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다시 좀 이렇게 요거로 봐서는 앞에 내용하고 예. 여기에요. 네네,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예, 저희들이 재무제표를 가져와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제 오늘 아침 뉴스, 어제 저녁부터 뉴스를 TV를 우리가 봤습니다. 요즘 내린 비가 이 장난이 아닌지 벌써 몇 주째 지금 벌써 철럭철럭 내린 비가 벌써 몇 주째인데 어제 송 시장께서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대구 댐에 그 첨벙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시민들한테 애절한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잠겼습니까? 안 가봐가지고 못 봤는데. 7m입니다. 54.7m. 대암 사인댐이. 사인댐이 딱 예. 딱 54.7m. 7m 그렇습니다. 지금 그 수위가 52m까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는데 지금 그 수량공사에서 조치하고 있는 상으로는 초당 그 4.8m, 4.8톤 정도로 방류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 정도로 지금 그 기존 물이 잠기기 전에는 한 초당 한 2톤 정도 거리 방류하다가 현재 초당 한 4.8톤 정도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류를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냥 방류 방식은 그냥 밀개에 넘어가는 거 그 자연 그밖에 안 한다 아닙니까? 예, 크게 두 가지인데 식수 쪽으로는 이제 천산 정수장 개통으로 약 한 17만 톤 정도 공급이 들어오고 그다음 나머지는 그 공업용수 관로를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양이 방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위가 비교적 지금 과거보다도 2배 이상 더 빨리 내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지금 안각화가 우리가 수위 조절 목표액이 그 54m 아닙니까? 52m입니다. 52m입니다. 54m 예. 아닙니까? 52m입니다. 52m입니까? 예. 아직 조금 더 남았습니다. 한 2m 이상 남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며칠간을 계속 꺼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렇죠. 예.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안각화 부분은 계속 지속되어 온 부분에 저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도 맞고 최근에 또 송철호 시장님께서 그쪽에 그 우문댐 7만 톤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잘 진행되는 이런 부분 특히 요번에 그 사인댐에서 이렇게 시장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정부의 그 물관리 대책 그리고 전국적인 그 뉴딜, 한국판 뉴딜에도 포함이 된다면은 이 사업 속도가 좀 더 빨리 당겨지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정보를 취득해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청도댐, 우문댐이죠, 그죠? 우문댐을 갖고 오는 7만 톤은 완전히 확정이 된 겁니까? 협약을 다 맺어졌고 확정된 겁니까? 그 부분은 이제 물관리 종합 계획에서 현재 지금 정부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서 그 부분을 반영하고 정부에서 국가 수도 정비 기본 계획 반영을 해야 전체적으로 매듭이 된다 보시면 되고 요 사업 업무는 물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요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하고 있다 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게 우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그 정상적으로 된다면 울산에 물이 올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우리 급수부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환경부의 그 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2025년도 그 앞전에 보면요, 2025년 이후에 2035년 이후에 지금 물이 온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새로 2040년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예, 지금 2040 몇 년요? 2040년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환경부에도 수립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수립 중에 이 계획이 있습니다.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지금 몇 년이 안 남아 있습니까? 지금 그럼 그동안 만약에 이게 반영이 돼가지고 물이 이때 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때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까? 공사 완료 시점. 공사 완료 시점이고요. 2040년이 예, 2035년. 2035년. 예. 그러면 35년까지 15년간은 넘게는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14년 동안 앞으로 한 10, 매년 저는 물이 또 반복될 건데 그때까지 어떻게 관리합니까? 지금? 그거는 지금 다른 용역이 또 진행되지 않습니까? 지금 문체구에서 하고 있는 수문 설치. 그 용역에 따라 가지고 수문이 설치되면은 52m 지점 밑으로 지점에서부터 방류가 되도록 하기 때문에 방부대 안각화 물 잠기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량 확보하는 부분은 별개입니다. 별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가 같이 걸리는데. 네네. 그렇죠? 네. 수문댐이 지금까지는 현재는 물이 해결이 안 되면 네네네. 이 부분은 두 가지가 같이 동시에 같이 맞물리기 이게 때문에 오아가 아니고 엔드입니다. 엔드. 두 개가 같이 돼야 수문이 설치되고 가는 것이지. 그 울산시는 예. 물이 해결되지 않으면 수문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입장 끊임없이 당연히 그림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해왔는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안각하는 계속 10몇 년 동안 아직도 계속 끊임없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죠? 물이 잠겨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 올해처럼 이렇게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내일 잠겨 있어야 됩니까? 수문 설치 비용은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우선해서 수문을 설치하고 수문 설치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네. 그죠? 이 물이 올 때까지는 해결이 안 된다는 뜻은 수문도 설치를 지금 동시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네. 그러면 10여 년간은 계속 끊임없이 35년 이후에는 모르겠지만은 그때까지는 계속 끊임없이 해마다 반복돼 가지고 물이 잠겼다가 그죠? 물고물 계속 당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그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은 재정계획이 수립되고 그 재정계획에 맞춰가지고 공사계획이 수립되고 그래가지고 착공을 하게 되는 거는 순서대로 갈 겁니다. 대부분 국비에 많이 지원을 받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와 별개로 수문을 설치하는 부분은 수문 설치 연도부터는 방부대 안각화가 물고문을 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문은 그럼 언제 설치할 겁니까? 그러면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문체국 쪽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답변을 좀. 아니 문체국 쪽에서 하고 있는 여러분들하고 그 업무 네, 협의도 내용은 안 되고 아무것도 저희들이 모르는데. 1, 2, 4만으로 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물이 그동안 끊임없이 울산시는 맑은 물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수문을 낮추든지 폭파하든지 네. 저거 하지 않겠다는 끊임없이 입장해 왔는데 네네. 물이 2035년 온다 하면 그죠? 네. 내년에도 당장 그러면 수문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협의가 지금 막바지에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해결된 건 없네 그럼 아직 그거는. 영남권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시장님이 가셔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을 계속 의제로 자료가 그 협의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아니 상수도 본부장이 네네. 먹는 물은 당신들이 책임지는 거고 네네. 문화재 관련된 부서의 문체국에서 지금 그 문제를 네. 핸들링하고 있는 거고 예. 여러분들은 물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하고 수문을 어떻게 설치하고 한다는 거는 최소한은 아무리 수장공사에서 관리한다 했지만은 알고 있어야 되고 정보를 깊숙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용은 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해주셔야 회의도 될 거 같이 아닙니까? 하고요. 네. 어느 정도 몇 년쯤 되면 이게 착공이 가능한지 수문 설치가 언제까지 되는지 이렇게 시장님 이런 물이 첨벙 안 들어가도 될 수 있는지 언제쯤 되는 건지.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동강 통합물관리에서 지금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요. 그 내년까지 시행이 됩니다. 그 시행된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에서 2040 그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지금 진행 중인 게 지금 단기가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지금 확정이 안 돼가고 그거는 지금 시기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아니 시기적으로 용역에서 결정. 지금 이게 확실히 딱 용역에서 결정하면 끝이죠. 아니 용역에서 그 결정을 해서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담기면 됩니다. 근데 지금 담기면 환경부에서
당기는 바로 그 예, 당기는 예.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그러면? 지금 저 그 원래 환경부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 올해 연말 목표로 지금 현재. 그러면 내년부터는 공사가 그럼 우리 저 수문 설치 공사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근데 거기 지금 내용이 환경부에서 지금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럼 그 그것도 아직 부분은 다- 조금만 좀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네. 다 아직도 미정이란 뜻 아닙니까 죠? 이게 예, 벌써 5년째 내년인 것 같으면 4년째 끊임없이 똑같은 행동이 똑같은 말이 해결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어차피 그건 저희는 저희 기본 정비 계획상은 수정비 기본 계획상을 지금 담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추진을 하려 하고 있는데 이게 환경부 기본 수도 정비 기본 계획도 담겨야지만 정확한 어떤 그 사업 시기라든가 그게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아직 그게 지금 확정이 안 됐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손정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울산에는 늘 이래 식수 문제와 공업용수 문제가 늘 이래 관심 사항이고 문제 사항이기도 합니다. 더더군다나 또 방구대 안각하고 또 직결되어 있고 늘 반복되는 이야기고 늘 이슈화 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낙동강 어딥니까 지금 물이 유입되는 곳이 지금 대암댐 상류에서 낙동강은 낙동강 원동 치수장이라고 원동 치수장에서 가져옵니다. 그 물을 어디로 지금 땡깁니까? 대암댐 상류로 관로가 크게 해화댐 계통으로 관로가 하나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그쪽에는 석유학 단지 중심으로 예. 그 다음에 사연댐하고 대암댐 쪽으로 오는 관로는 현대자동차 그러니까 강북 쪽을 겨냥해서 그렇게 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원동 치수장 그 양쪽에 지금 양갈래로 해화댐 쪽으로 오고 관로 하나가 오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대암댐 쪽으로 계통으로도 한 관로 오고 네 그렇습니다. 사연댐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사연댐 밑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원동 치수장이 이제 세우기 그 건설 공사가 하기 전에는 이 관로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대암댐하고 사연댐 관로 그 개통이 고급 용수를 책임지는 그런 댐이었습니다. 그래 앞으로 이게 사연댐이 이제 수문이 설치가 되고 네. 하게 되면은 또 이 대암댐이 이 공업용수에서 생활용수로 또 이래 전환된다 하는 그런 또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좀 명확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저희들 하는 모든 행위 자체가 법적 상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그래야 돼야 되는데, 이게 2018년도 수도정비 기본계획 상으로는, 거기에서 대암댐에 있는 그 댐 자체를, 생활용수로 전환했을 경우에 수장공사라든지 관계되는 전문기관의 의견으로서는 우리가 지금 울산시 같은 경우에 100만 톤 정도의 고업용수가 매일 필요합니다. 만일에 어떤 들어오는 관로에 고업용수 보물이 안 되면은 공단 생산을 중지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대암댐이고, 대암댐에서 물이 1차 저류대가 서남댐으로 가거든요. 이 두 개 댐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그 목줄이기 때문에 생활용수도 중요하지만 고업용수도 중요하고, 그렇게 100만 톤에서 봤을 때, 보면 약 한 3일분, 300만 톤 정도를, 대암댐에서 지금 저류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걸 생활용수로 그럼 전환하면은 고업용수 부분은 저류를 가면 비상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에 대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상으로는 옆에 그 인근에 저류조를 지금 다시 저류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300만 톤 정도 양은 우리 시 전체에서 사용량에 비하면 아주 적은 미량이 적은 양이고, 그 다음에 새로 저류지를 설치하고 거기에 댐을 건설하면 다시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또 주민 침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시설비가 또 더 추가되어야 되는 이런 등등의 아주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문댐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밸런스를 맞춰가고, 현재 낙동강 원수에서 들어오는 수질도 상당히 지금 과거와 달리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암댐을 식수로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더 어떤 그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근본적으로 댐 소유자인 수장공사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공장 폐수, 용암 폐수 처리장 방류수를 재이용수를 또 이래 또 하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온산이라든지 용연이라든지 뭡니까? 방류수 그거를 요새 기술이 하도 좋으니까 또 그거를 또 재이용수를 또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우리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저도 찬성하고 있는 게, 지금 수처리 기술이 RO 공법, 망려가 공법을 해가지고 정말로 순수한 상태까지 정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용연 하수처리장이나 그 다음에 방어진, 그 다음에 이쪽에 온산 또 나아가고 해야까지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처리수 재이용에 대한 검토는 도시 전체의 물순환 기본계획과 연계해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물이 되도록이면 넘어오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물순환 기본계획을 같이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그래 또 우리가 또 행정에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되어지고, 앞으로는 대암댐 또 우리가 사인댐이 이제 방구당 안각화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대암댐 또 앞으로 생활용수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대비해서 앞으로 수질 개선 사업소 방류수, 재이용수를 또 이래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또 만반의 우리가 또 항상 유비무한 자세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준비해 가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신규 급수 신청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준비에 민원들 접수에 처리 일을 하는 사업하는데 예산 관계라든지 그런데 차질이 없습니까? 급수부장. 예.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특히 울주군 지역에 신규 급수 공사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정액 급수 공사비로 이제 돈을 받기 때문에요. 100m까지는 똑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근데 울주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그거보다 한 3-4배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시내 쪽은 관계가 없는데 울주군 쪽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많이 어떤 재정상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요. 원거리 때문에 또 한두 집 때문에 또 막대한 또 예산을 투입하기가, 그래서 접근하기가, 사업하기가, 추진하기가 참 어렵다. 예.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우리 도심 속에 또 이 수도가 이래 보급이 안 됐는지, 지금 여기 남구에 대연동 야암장생포동 신화마을에서 급수 신청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그리고 밑에 국민 또 체육관 아랫마을에 하고 민원 신청 들어온 거 없습니까? 저희 본부에 들어온 건 없고요. 지금 이게 급수 신청은 남부 사업소에서 지금 관할을 하기 때문에요. 그 내용은 한번 알아보도록 남구 하겠습니다. 남구 사업소장. 지금 바로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국장님, 본부장님, 우리 염장생포동 신화마을 그거는 옛날에 서랬던 마을 아닙니까? 네. 그 일대에 급수 시설이 이 보급이 안 된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체육관 일원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호 부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노관로 문제를 정비 사업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얼마 전에 방구동에서 수도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그런 기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과거에 하고 똑같이 이렇게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그 기사 내용상에 보면 밀폐된 구조로 인해서 요청이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건물로 인입되는 그런 쪽에서 혹시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닌가라고 뭐 이렇게 예. 보도에는 그래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들어갈 수 없는데 이게 들어가게 될 이게 그 유충이 발견될 수 있는지 이게 똑같은 어떤 답변을 하셨는데. 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지금 이제 지역은 이제 천상계통인데, 천상계통은 이미, 저희들 여과지라든지 오존, 그다음 활성탄 여과지를 다 밀폐를 다 덮어놨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유충이 1, 2년 전에 그 문제가 되었던 그런 인천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침전지를 거쳐가지고 활성탄 여과지에 이제 순서대로 보면은 마지막 단계가 활성탄 여과지인데, 거기에 문을 열었다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성충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알을 까고 걔들이 여과지에 붙어 있다가 따라 나와가지고 그쪽에 수영가로 갔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 때문에 아예 다 밀폐를 했고 최근에 해학까지도 다 완전히 밀폐를 다 했습니다. 해서 일단 정수장에서는 들어가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또 확인도 했습니다. 가서 보면은 그 부분은 저도 네. 뭐 설명을 안 하셔도 예. 현장도 봤고 이해가 가는데. 그 가정에서 부분을 설명드리면 예. 그럼 가정에서 왜 발견되냐? 그분이 이런 어떤 그 대야 같은 큰 대야를 수도꼭지 밖에, 수도꼭지가 이제 그 마당에 있는데 그게 이런 대야 큰 게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나왔다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예. 저희들이 거기에 수도꼭지에다 물을 계속 틀어가지고 그날 그 오랜 기간을 확인을 해보고 혹시나 또 나오는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계속 확인해도 그 이후로는 없었고 그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또 뻔뻔장에서 압을 갖다 6바 이상 물을 60m까지 올릴 수 있는 고압을 걸어가지고 아무리 지가 그 유충이 들어오려고 해도 수용화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게 거의 없습니다. 인입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설명을 드렸고 저희 언론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정수장이나 상수도 관망상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들어올 수 없는데 그 주민들은 그러면 그 유충을 신고한 게 좀 어떤 다른 뭐 물을 받아놓고 있던 데서나 아니면 그 물탱크를 통해서 나중에 저장돼 있다가 그걸 빼내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겁니다. 가정에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현재 노후화된 관망들이 인입 건물 내에 옥내 배수관 수도관 쪽에 노후화된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사업들을 조금 더 이게 뭐 원래 그는 그 건물 안쪽은 원래 이제 건물 소유자의 어떤 책임이긴 한데 좀 취약계층 쪽에서는 이번에 효과가 참 좋아서 한 번 더 좀 사업을 좀 확대하는 쪽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재무제표하고 이걸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환경국을 검토를 할 때 울산의 탄소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해서 주요 사업장 중에 하나가 상수도 사업본부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원가 구조상에 에너지 비용이 비율로 100일 때, 원가 100일 때 에너지 비용이 얼마쯤 잡혀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서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나 할당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고 계시죠? 지금 저희들이 가장 많이 쓰는 에너지 비용은 송수펌프 계통입니다. 그래서 송수펌프 계통은 고효율 펌프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원가 비율을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총 이렇게 원가에서 원가라는 것은 사실은 이걸 만들어내서 보내기까지 뭐 인건비하고 다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에너지 비용이 얼마냐는 비율이. CO2 배출량이 얼마인지 지표가 전혀 없어가지고 그 부분을 추후에 한번 자료를 한번 제출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인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정희 의원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우리 울산에 지금 20년 가까이 그죠? 사염댐 우리 방구대 안각화와 관련된 문제를 근 20년 가까이 이렇게 여러 방안을 찾고 있고 있는데 아직도 송철호 시장께서 우문댐 문제하고 수문설치의 가닥을 정해서 진행을 해왔는데 어제 송 시장이 안타깝게도 댐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설명해야 할 정도로 이렇게 절박한 이런 상황인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일관되게 이렇게 그 내용을 좀 깊이 좀 아시고 그러고 주민한테 홍보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이제는 가닥이 정리됐고 어느 정도 해결될 기미가 있고 확정되는 게 깊이 또 많이 아셔야 되고 또 예? 여러분들은 문체국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네 제3자적인 입장으로 지금 물 문제에 한 발 비껴서 있는 듯 답변을 끊임없이 해왔어요. 전임 본부장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물 문제만 여러분 문제예요. 예? 방구대 안각화 관련돼 가지고는 그거는 또 문체국에서 담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문컨대 이 문제에 대해 확고한 여러분들의 의지가 좀 보여주시고 신속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수문 설치가 빨리 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수사원과 끊임없이 협력하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문체국장님이 물 문제를 갖다 설명하는 거 보고 지난번에도 한번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페이지 27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 경영부회가 지금 경영부의 세입이란다. 세출 쓰고 남는 걸 1억 3,500만 원을 예비비에다가 이렇게 그죠? 예비비를 정액시켰습니다. 그죠? 정액시켰습니다. 1억 3,500만 원을 정액시켰어요. 그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세입이 더 들어왔다든지 두 번째 세출을 조정을 해서 세출 구조를 조금 조정해서 남은 돈을 갖다 이거 갖다 했다는 뜻입니다. 경영부장 맞습니까? 이 ABB는 이번에 세입 때 세출 균형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남은 금액은 전체 다 예비비로 지금 편성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예비비를 의회에서 삭감되면 유보 의무를 관리를 예비비 같이 했기는 맞는데 제가 처음 이런 회계장부에 처음 이렇게 예산서를 처음 봤는데 상수도가 끊임없이 적자를 누적이 되어 왔는데 그죠? 상수도가 이거 말고 다른 특별회계 갖고 있죠? 상수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기타 안 갖고 있습니까? 다른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러면 적자를 가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적자 금액에 대해서는 해마다 지금 몇 년 동안 끊임없이 적자를 냈습니다. 그 적자를 어떠한 방법으로 충당해서 적자금을 재정사항은 그죠? 복식부기의 공개 회계상은 적자가 나타나면 적자금을 충당 다음 회계 이익이 나오면 충당하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충당을 특별히 한 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지금 네? 보니까 제가 그럼 어떻게 그걸 파악을 해보니까 세입 규모만큼 세출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특별회계 원리상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그 외에 사업자본 대비 시설자본 노후화로 인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 더 충당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약간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도 지금 들어와가 있는 상태. 현재 지금 상수도 사업본부 특별회계 잠재적, 현재적 그 채무가 한 200억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손정호 위원님 이어가시죠. 예, 주어지. 적자가 계속 끊임없이 났어요. 그죠? 지난번 5월달에 우리 의회 회계 검사 결산 검사할 때 적자가 났다고 났습니다. 그것도 1년 한 해만 아니고 몇 년 났는데 그 몇 년 나는 적자금 갖다가 그죠? 어느 곳에 충당해야 회계를 이렇게 그 결손을 메꿀 거 아니에요. 그럼 일반 회계에서 돈을 갖다 써가지고 메꾸는 것도 아니던데. 그러면 이 적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러면 적자가 나면 수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수지 개선하려면 자산을 팔든지 아니면 임금비를 줄이든지 뭘 줄여야 되는데 아니면 요금을 올려가지고 상쇄시켜 나가야 되는데 한 해 한 해 낳는 거 올해는 지금 1억 3,500만 원 이게 지금 구조조정했든지 세출을 구조조정했든 세입이 초과 들어왔든지 나왔기 때문에 어디 편성할 이유 다른 사업을 할 필요 없다 생각해가지고 예비비에 정액시켜놨단 말입니다. 정액했답니까? 그죠? 제가 이번에는 적자금을 어디 이금을 가지고 1억 3,500만 원 가지고 적자를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빚이 있으면 빚을 갚아야지. 어디 가져왔으면. 예, 제가 추가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입 구조는 거의 대부분이 수도 요금이고, 두 번째는 그 원인자 부담금, 세 번째는 그 특별 교부세, 네 번째는 기금. 그래서 기금이 지금 230억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현재 그 세입을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왜 적자가 나냐면은 요금 현실화율이 지금 83%입니다. 그건 알아요. 예, 그건 아는데. 요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요 부분을 현실화시켜서 결국은 세입이 수도 요금 아니면 들어올 데가 없고, 둘째는 일반에게서도 보전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요금 현실화율을 통해 가지고 세입 부분을 튼튼하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적자를 묻는 게 아니고 적자 발생해야 되는 거고 지금 기술적으로 1억 3,500만 원의 돈이 네. 내 생각은 예비비를 정액시켜 가지고 연말 되면 불락 결선 처리하는 게 문제, 불락 결선이란다. 그 뭡니까? 그 잉여 처리하는 게 아니고 네. 이걸 가지고 당해 연도에 바로 적자를 메꿀 수 있는 그 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의장님, 세입 대비 세출을 그 예산을 편성하는 특별회계 원칙 그 원리상 1억 3,500 정도 예비비가 넘는다고 해서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이거를 뭐 적자에 뭐 보충한다든지 이러기에는 그 어떤 절차상이라든지 이런 그게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우선 이런 예비비 우선 이런 금액은 전체 예산의 한 1% 정도는 또 원칙적으로 잡도록 돼 있고 예비비로 이렇게 많지 않은 금액은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 일반 회계에서 빌려왔든지 아마 통합기금에서 빌려왔는 것 같은데, 네. 그죠? 통합빌려에서 빌려왔으면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회계 중에도 갚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회계 중에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세출로 그 부분 갚을 수 있는지는 갚아줘야지. 예, 한번 검토를 또 해보겠습니다. 예비비에 갖다 놓을 예비비는 꼭 잠깐만요. 필요합니다. 네. 예비비에 갖다 이 당해놓은 데에 갖다 놔보면 네. 일반 회계에서 그 돈을 써야 될 수 있는데 네. 그죠? 여러분들은 이 세입을 여기에 숨겨버리는 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일반 회계에서. 네. 특별 통합 공과금에 통합 그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으면 일반 회계에서 그 돈을 가지고 적절하게 또 다른 부서에 또 일반 회계든 다른 그 요즘 세입이 어렵다 보니까네, 그죠? 재난지원금이나 관련 이런 그 돈이 어렵기 때문에 차출할 돈이 없어요. 다음번 한 푼이라도 깎아야 돼가지고 용역비 한 푼도 지금 안 주고 있는 판입니다. 예? 무슨 소리 용역비 한 푼 안 주고 있는 판에 이 돈을 갖다 여기 갖다 놔보면, 그죠? 그 의원님 말씀은 돈을 충분히 이렇게 숨기는 거와 똑같은 효과 나타난단 말입니다. 지지를 다 이해하는데 지금 뭐냐면은 그 저희들이 그 지형 공기업 그 예비비 편성 기준에 100분의 1로 돼 있는데 공기업은 그 관로가 터진다든지 비상 상황이 언제든지 예측 못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때 요 돈을 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준비금이라 보시면 되지. 이 부분이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을 여기서 유보해 난 이런 상황은 아니고
이해 추경까지 그 9억 6천 정도 있었는데 요 금액은 그렇게 우리가 그 어떤 불필요한 금액이 아니고 준비금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예측 세목에 편성되지 않은 많은 사업 중에서 요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금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손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지침 준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에도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 전후 악수는 주먹 인사 등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17호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수미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이상욱 위원장님과 장윤호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숙남 보건연구부장입니다. 김대영 환경연구부장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21억 2,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18억 8,300만 원보다 2억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질병관리청 소관 국고보조금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2억 3,600만 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국고보조금 확정으로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141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7억 8,700만 원보다 3억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코로나19 진단검사비로 코로나19 감염병 진단 키트 등 재료 구입비로 2억 3,600만 원, 국고보조금 확장에 따라 구제형 및 AI 예방약품 재료비로 800만 원, 2020년도 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검사 인력의 정원 및 청사관리 공무직의 기간제 전환에 따른 인력 운영비로 1억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에 대응하여 전 직원이 힘을 모아서 시민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수미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 주요 신규 사업, 주요 증감 사업은 검토보고에서 41에서 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등 예방약품 재료 구입으로 2억 4,1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00만 원 증액 편성 사유, 코로나19 관련 검사 인력 정원 및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전환에 따른 인력 운영비 1억 1,400만 원 증액 사유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문이 아니고 예산은 보니까
단순한 그런 거라 가지고 인건비의 저거라 가지고 질문할 이유가 없고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인력과 과도 설치하고 장비도 이렇게 지금 설치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지금 어찌 되어 있습니까? 인력도 완벽하게 다 충원이 됐고 그다음에 장비도 다 들어왔습니까? 천천히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2000년도에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인력을 요구해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연구사 4명을 합부를 했습니다. 합부를 하고 정원들의 연구관은 다 확보됐고 예.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 올해 거기 몇 명입니까? 네, 연구사 4명입니다. 연구사 4명은 완전히 확정 다 됐었는 거예요? 예. 지금 확보해 가지고 코로나 검사에 투입이 되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임기제 2명을 또 임용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임기제 공무원 2명을 임기제 공무원.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분들도 저희들이 8계절로 지금 연구사는 정규직이고 임기제 2명은 별도로 했다는 이야기죠? 예. 인력이 모자라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환경 끝나고 나면 그분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업무의 없기 때문에 임기제를 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제 코로나가 이제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유행을 할 거라 보고 1년을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끝나면 그분들은 인력이 1년 임기로 저희가 신청을 하기는 시간 선택제로 해가지고요. 7시간을 해서 2분을 해서 2년을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최소한 내년 말까지는 가지 않겠는가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제 충원부서에서는 그럼 일단 1년만 충원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저희 하반기부터 일단 그분들이 왔고 그분들의 근무 시간이 오후 2시부터 해서 왜냐하면은 검사 시료가 6시 이후에 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야간 작업이 많아서 2시부터 해서 한 10시까지 그런 식으로 근무하는 식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검사가 수요가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기간제 또 2명을 또 저희들이 채용을 해가지고 지금 8계절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도 임기제도 2분 했고 기간제도 2명. 그다음 우리 정직 4분, 연구사 4분을 이렇게 확정해가. 그럼 총 8분이 그만해,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이분들 비정규직은 다 어찌할 겁니까? 기간제 같은 거는 올 연말까지고요. 저희들이 채용 기간이 그리고 임기제 같은 건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2년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1년 정도를 해보고 이제 할 1년만 거고. 그리고 정규직 채용 관계는 또 저희들이 임의로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가 어떻게 유행하는지를 보고 맞는데. 저는 비정규직 양산하는 방법, 양산하는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정규직을 임기가 보장, 자기의 신분 안정이 안 되면 항상 사람이 인간이 그렇잖아요. 같이 근무해 보통 임기제 공무원들하고도 같이 근무해 봤지만 항상 정정긍긍하기 때문에 특히 1년짜리를 이렇게 온다는 게 굉장히 그분들한테도 단기 일자리 이런 데 오는 정도 얼마나 덜 받겠으면 왔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나는 정규직을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필요하면 그거를 확보하세요. 그걸 요구해야지 단기 처방으로 이렇게 인력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저희들이 그렇고 향후에 또 제2의 제3의 코로나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요.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이렇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과거와 달리 지금은 기후, 환경 이런 요인을 해가지고 그죠? 시민건강공도 우리가 이렇게 확충을 한 이유가 그다음에 보건연구원에서 요구하는 5번에 생기는 과 있죠, 그죠? 그런 걸 요구한 이유가 앞으로를 의료 체계라든지 우리가 공공 체계가 그죠 무너지지 않도록 그죠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항시 확보가 돼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동감합니다. 그렇게 인력을 그렇게 확보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 장비는
요구한 장비는 다 들어왔습니까? 작년계 예산을 쓰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도입이 다 됐어요? 예, 다 됐습니다. 다 됐으니 이제는 더 필요한 거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예? 지금 현재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이거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냄새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그 보건환경위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검사하죠.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하는지 모르겠다. 이건 어디서 합니까? 네, 환경연구부장 김대경입니다. 예, 예. 그 냄새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악취에 대한 업무를 그렇죠, 악취죠. 말씀하시는 지금 석역단지라든지 공단에서는 아, 악취와 관련돼 가지고 네, 예. 그 부분들은 그 악취 실태 조사라고 해서 지금 현재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을 조사합니까? 예. 그 상반기, 하반기에 2일을 그 19개 지점에 대해서 선정된 지점이 있습니다. 악취 실태 조사라고 하면 실태 조사 지점이 있기 때문에. 자, 19개 지점 상반기, 하반기 합해가 두 번을 하는데 아마 언제쯤 한다는 건 아마 기업체도 대부분 다 알려졌을 거고. 그죠? 그때쯤 되면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가지고 기업에서 아마 노력을 할 거예요. 예. 상시는 어떻게 합니까? 상시는 어떻게 감시합니까? 상시. 악취를 감시하는 부분들은 지금 악취 실태 조사는 법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예? 법적으로 악취 실태 조사는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는 악취 주기적으로 하는 거고. 네. 상시에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악취는 어떻게 이렇게 감시합니까? 네, 그 업무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악취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그럼 환경 모니터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안 하죠. 지금 구군에서 이제 악취를 주 업무로 하고 있고요. 구군에서 그러한 이 악취 뭡니까 실태를 조사할 만한 측정할 수 있는 포집해가지고 할 수 있는 장비가 구군에 다 있습니까? 장비는 없습니다. 없으면 장비 얘기를 하는 거죠. 잠깐만요. 네. 잠깐만. 제가 잠깐 없으면 코로 이렇게 사람이 나가 코로 막고 이 공장의 냄새를 다 풍부로 해낼 수 있어요. 악취 측정망은 구군에 있는 구군에서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식 측정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어느 공장이다 그러면 항상이 아니라 그쪽에 이동식 측정하는 장비를 가지고 가서 채취를 해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풍선 같은데 그 이제 냄새를 해가지고 해오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는데 기계적인 측정 방법도 있고 검사 방법도 있고 아까 뭐 왜 코로 맞습니다 했는데 이게 그게 법적인 검사 방법입니다. 예. 말씀하시는 거 네. 그 아주 원시적인 옛날 방식이고 아니요 법에 있는 법이 그게 법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봅시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법에 새로운 시스템 그걸 매일 수시 24시간 내일 감시할 장비 시스템이 있다면 우리 행정이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는 아니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된 그러한 장비가 그저 그를 매일 똑 시간별로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장비가 있다면 시스템이 있다면 도입해야 되는 거 맞죠? 네, 지금 현재 그 악취의 물질이 그 우리가 생각하는 한두 가지가 아니고 잠깐만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는 원시적인 이야기 하지 마. 앉아. 그만해. 네. 법의 이야기 하지 말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거 감시할 수 있는 기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그죠? 보건환경연구이든 환경부서든 어디서든 도입할 검토를 해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기업이 악취와 관련돼 가지고 저감 노력을 수시로 아니 상시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시민들의 고통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면은 실제적으로 그 우리 시민들의 악취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말씀 잘하십니다. 해서 예, 말씀 방금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죠, 그죠? 네,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회사 거라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걸 우리나라에서 여러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상시 감시 시스템을 운영해가지고 그 도시가 악취로부터 지금 해방되고 있는 도시가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원시적으로 신고가 전화 오면 누군가 군이 아니면 우리 시청이 가든지 뭐 누가 가가지고 무슨 장비를 가져가는지 모르겠는데 포집해가지고 뭐 이래 한다는데 그죠? 지금 그런 장비가 있어요.
완벽하지 않으면 또 그보다 더 좋은 회사 자꾸 이런 경우도 그렇지만 그런 장비와 시스템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 기관에도 방문해가지고 아마 제안을 한 적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관심을 전혀 안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들었습니다. 환경부장님 방금은 뭐 도입할 의사가 있다고 이야기하셨으니까네, 그죠? 전국에 그런 기관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가지고, 그죠? 그런 시스템, 그런 장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오늘 금요일이죠.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저한테, 그죠? 그죠? 우리나라에 이 그런 걸 하고 있는 회사, 제품, 이런 시스템 등등 해서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상입니다. 예, 손정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1년 반째 지금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 지역의 환경과 질병의 최일선 파수꾼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코로나 방역을 선제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듯이 우리가 이번 1년 반 동안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살펴보시고 추후에 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질병에 지금보다는 훨씬 성숙되고 진일보된 시스템을 좀 구축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병 이외에 저희가 이제 대규모 산업단지가 울산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관련된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보건환경연구원이 보면 시료를 채취하고 또 최일선에서 이게 검사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서 우리 손정학 부회장님 한 말씀하셨던 악취 부분은 사실 유해하지만 인체에서 감지 못하는 물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민원으로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법적인 부분에서 법적 기준에 의해서 아마 그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은 사람마다 이게 주관적이긴 하지만 악취는 굉장히 좀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십수년 동안 저도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란 사람으로서 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서 보면 행정이라는 게 이거를 그냥 상수로 보고 있지 않나. 당연히 공단이 있으니 이 정도는 뭐 당연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행정이 접근을 하지 않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우리 그 손정학 부회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기술이 발전하고 또 미묘하게 예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방법을 지금은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좀 선제적으로 적용을 해서 그 부분이 적용이 돼 있어야 적발할 수 있고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야 발생원들이나 이 물질들, 악취나 대기, 수질의 어떤 그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들이 조심하고 개선을 노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알기로도 악취 관련해서는 이제 시보다는 구군에서 이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우리 그 부회장님 지적하신 대로 능력이 없어요. 구군에서. 민원이 들어가면 그쪽으로 이관이 되겠죠.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악취 같은 것은 대기 중에 퍼지기 때문에 밀집된 지역에서 검출했을 때는 법정 기준에 걸립니다. 근데 이게 확산되고 나면 희석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늦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 시설 입장에서도 수십 년 동안 이런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개선의 의지가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의 기술을 보면
추적하면서 포집을 하고 환경연구원에 있는 뭐 그 장비도 비슷하겠지만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연구원에 있는 장비는 데이터로 보내줍니다. 맞죠? 신고가 들어가면 가서 포집을 해서 수치로 나옵니다. 수치는 사실은 이거를 해석을 해내려고 그러면 바로 이걸 보면서 이게 악취가 사람한테 이게 심각하다 아니면 견딜만하다 이거는 수치로 보여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장비를 가지고 있대 이 장비가 사실은 큰 쓰임새가 없는 비싼 돈을 투자했지만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장비가 제대로 활용이 되려면 사람이 주관으로 느끼는 부분들을 바로 이게 지금 여기도 제가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뭐 아웅산 가스나 미세먼지나 오존이나 이 수치를 보여주면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악취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기준을 정해주고 기준 밑이라 그래서 이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걸 못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부 기업에서는 이제 실효화했고 표준화까지 만들어낸 거. 수만 가지 물질 중에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냄새를 샘플까지 만들어내는 정도까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차용해서 적시성 있는 어떤 악취를 추적하고 발견해내고 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머무르지 마시고 시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민의 눈높이라는 게 사실은 또 그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신 분들은 다 전문가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이 느끼는 부분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수치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장비 개선을 좀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폐기물 환경에 관련된 부분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요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가 없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울산의 전반적인 폐기물의 어떤 그 발생 현황이나 관리 현황을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계신 건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폐기물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 저희 아니,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가 보고 있는 부분. 네, 예, 거기에 있는 그 자료는 지금 환경보존과 환경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 현황이라든가 발생량, 처리 그 형태 이런 부분들이고요. 지금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일반 폐기물인지 지정 폐기물인지를 그걸 판단해 주기 위한 폐기물 성분 분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폐기물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자료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제 의뢰받은 폐기물에 대한 성분 분석, 이것이 지정 폐기물입니다. 아니면 일반 폐기물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수해서 보내준 결과 현황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장윤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 퇴실과 개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개수 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7호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건에 대하여 개수 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이외에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